부가세 좀 알아요? 아니요, 하나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거 있어요? 준비한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 때문에구나.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안녕하세요. 지금 부가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 해서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는 거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랑 카페에 있는데, 정리는 카페에 해놨으니까 카페에 세금 4-2번 정리해놓은 거 4-2번에 보시면 여기 밑에 부가세 신고 해가지고 일반과세자는 요거 2개 3-1번하고 3-2번, 특히 3-2번에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하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일반과세자는 이제 요거 2개를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보신다면 요거 3-2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 보시면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3-2-B번에 이제 작년에 구독자님 거 해드리면서 정리를 해놨는데, 문제가 올해 부가세법이 바뀌었잖아요. 2021년 7월 달에 부가세법이 바뀌었죠? 그 간이과세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사업자 유형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부가세 신고 화면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뭐 화면은 바뀌었는데 뭐 신고하는 원리가 똑같아서 요거 이해를 하시면 어렵진 않을 텐데, 그래도 뭐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저기 친한 동생 한 명을 모셨습니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 하다가 뭐 다른 것도 하다가 뭐 이렇게 사업자를 몇 개 갖고 하는 친구인데,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간이과세자거든요. 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시간으로 지금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찍어 놓고 나중에 편집해 가지고 올려드려 볼게요. 잠깐 인사해 볼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부가세 좀 알아요? 아니요, 하나도 모릅니다. 아예 모르죠? 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오늘 준비한 거 있어요? 준비한 거 없습니다.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죠? 네. 공인인증서만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일단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로 개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먼저 하고, 부가세 신고는 여기 있어요. 신고 납부에 부가가치세,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먼저 여기 팝업이 뜨는데, 요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하려면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출 자료, 매입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홈택스에서 줘야 되는 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가 원래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인데, 보시면 1월 14일이 돼야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나오고, 1월 12일이 돼야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내역이 조회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월 15일 정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로 갈수록 이제 좀 가서 세무사무실 같은 데 가서 맡기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바빠져가지고. 그래서 맡기시려면 빨리빨리 가서 맡기시고, 아니면 그러니까 일단 빨리 해봐야겠죠. 근데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화면이 좀 바뀌긴 했는데 똑같아요. 특히 일반과세자는 달라진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간이과세자는 이제 좀 바뀐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해볼게요. 간이과세자는 여기 간이과세자 눌러가지고, 지금 정기신고니까 정기신고 누르면 되겠죠. 정기신고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뭐 홈택스 써봤니? 홈택스? 뭐 이렇게 세금 신고하고 이런 거? 세금 신고 안 써요. 안 해봐서 처음이야?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메뉴가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뭐 신고하는 화면 들어오면 항상 왼쪽에 전체적인 메뉴가 있어요. 보면서 저기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줘. 네. 네가 궁금한 거는 보시는 분들도 아마 궁금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 쭉 하면 돼요. 저도 지금 요거는 1년 만에 보는 거라, 그리고 이번에 바뀐 거 처음 보는 거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서 하면 돼요. 왼쪽에 보면은 처음에 간이과세자 기본 정보, 사업자 정보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매출세, 과세표준 매출세 뭐 입력하는 게 있고, 매입, 공제, 경감, 공제, 세액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잘 모르지? 네.
이런 거를 사실은 알고 해야 되는데 이런 용어가 뭔지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부가세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용어도 모르고 부가세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진짜 어려울 거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카페에 정리해 놓은 거에 세금 0번에 세금의 정석이라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냥 세금의 정석 치시면 나올 거예요. 풀 버전이 있고 밑에 부가세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는 꼭 보세요. 요거 20분 정도 되는 영상이니까 여기 보시면 매출세액, 매입세액 뭐 이런 개념 다 말씀드렸거든요. 사업하시는데 이 정도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저 영상 보시면은 이 영상 보시면 설명을 드렸지만 부가가치세라는 게 어쨌든 결국은 저거예요. 내가 그 손님들한테 받은 내가 매출을 일으키면서 만든 그 소비자들한테 받은 매출 부가세, 매출세액이라고 하거든요. 그 매출세액을 내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 비용으로 쓰면서 냈던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그걸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요거까지 구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내가 내는 거니까 내가 납부해야 될 부가세가 계산이 되는 거다. 뭐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다른 개념들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가산세 낼 거 있으면 계산해서 내고 그리고 기타 제출할 거 있으면 또 제출하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3번, 4번이에요. 부가세 신고할 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번에서는 기본 정보 입력하는 거니까 이걸 보죠.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간이과세자가 이번에 작년에 이제 추가가 됐죠. 작년 7월달에 2021년 7월달에 사업자 유형이 하나 추가가 돼서 간이과세자가 두 가지 유형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원래 있던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를 이제 그냥 간이과세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사이에 있는 간이과세자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사업자 유형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신고하고 있는 요 사업자는 그냥 일반 간이과세자예요. 잠깐만 요 앞에 돌아가 볼까? 부가세 신고할 때 네. 신고 납부에 부가가치세 구분을 해놨나? 간이과세자가 사업자 유형이 두 개여가지고 구분을 해놨는지 잠깐만 볼게요. 간이과세자 들어오면 구분 안 해놨죠? 그냥 간이과세자는 다 간이과세자죠?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지금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신고는 그냥 한 군데서 하는 건가 봐요. 여기서 하고요. 원래는 일반 과세자는 이 화면에 들어오면 아니다. 여기 다시 한번 가보자. 여기에서 잠깐 볼 게 있는데 아까 안 봐가지고 이 화면에서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요. 간이과세자 해가지고 정기신고로 들어갔는데 그 전에 잠깐 볼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에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뭐 부가세 신고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그렇고 이 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보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보세요. 요거 하려면 일단은 사업장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 위에 사업장 선택을 먼저 누르시고 사업자가 지금 3개가 있네요. 3개 중에서 어떤 거 하면 될까? 두 번째 거예요. 네, 두 번째 거 요거 지금 신고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그러니까 있네. 사업자별로 이제 부가세 신고하는 거니까 이 개업일자가 4월 사업자 등록이 4월에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 사업자를 지금 부가세 신고를 해볼게요. 사업자로 들어왔고 이 상태에서 다시 신고 납부에 부가가치세 들어가면 위에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죠. 신고도움 서비스 들어가면 이제 이 사업장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와요. 여기 들어오면은 개별 분석 자료 해서
이 사업장에 대한 무슨 뭐 안내 내용이 있으면 여기 있을 텐데 지금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이 지금 전자상거래업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업에 관련된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본사항 보면은 이제 담당자가 나오고, 그죠?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전화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 담당 그 세무조사관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리면 뭐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과거 신고 내용 분석을 누르시면 이제 과거에 내가 신고했던 내역이 있으면 여기에 나와요. 부가세 신고했던 내역.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죠. 매입 내역도 나오고, 요거는 매출이구나, 그죠? 신용카드 매출, 뭐 면세 매출 뭐 해가지고 쭉 나오고요. 이런 자료가 나오고, 제 기억에 그 업종의 평균 뭐 이런 데이터도 있었는데 지금 여긴 안 나오네요. 좀 바뀌었나? 그 다음에 뭐 세법 개정 내용, 뭐 세법 해석 사례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크게 볼만한 건 없네. 다시 그래서 요거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다시 부가세 신고하는 대로 돌아갈게요. 특별히 볼만한 내용은 없네요. 돌아가서 다시 간이과세자로 가서 정기신고로 가서 아까 메뉴 설명드렸고, 그래서 첫 번째 메뉴 간이과세자 기본 정보 입력, 여기에서 일단은 이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근데 방금 사업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여기 나오고, 요거 확인 누르면 이제 이 사업자 정보가 밑에 쭉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가려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요거 내용 확인한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막 하셔도 돼요. 막 하시다가 마지막에 8번 신고서 제출 있잖아요. 요것만 안 하시면 언제든지 새로 작성하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쭉 진행하다가 중간에 끄면은 나중에 신고서 불러오게 하면 내가 입력하던 게 조회가 돼요. 그냥 불러오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해보세요. 막 해보시고 좀 이상하면 그냥 새로 작성하기 눌러갖고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누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본 정보 업종 선택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좀 바뀐 건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2021년 7월 달에 부가세법이 바뀌면서 사업자 유형이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업종, 그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또 확대가 됐어요. 아마 그런 이유로 지금 날짜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업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대부분의 분들은 업종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지금 해당되는 업종 누르시고, 밑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뭐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이 있으면 예 하고,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예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면세 상품 판매한 게 있으면, 부가세 안 받고 판매한 게 있으면 예 하시면 되고요. 영세 매출은 이제 수출하는 게 이제 영세 매출이 되잖아요. 부가세 영세율 적용되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예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 귀찮게 다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서 무실적 신고 누르면 끝납니다. 부가세 신고가. 그렇게 해갖고 나는 실적이 없다라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실적이 있으면 이제 계속 해야죠. 저장 후 다음 이동, 이걸 누르면 예. 이제 여기 오면은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작성 처리예요. 뭐 간편신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마 일반 과세자는 신고하는 게, 원래 부가세 신고가 매출액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매입액이 얼마인지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출액이 얼마인지 신고할 때는 증빙별로,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했으면 판매를 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현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도 있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뭐 신용카드 매출은 얼마고, 현금 영수증 매출은 얼마고, 뭐 세금 계산서 매출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증빙별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부가세도 다 따로 계산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매출 매입 다 그런 식으로 증빙별로 구분해서 신고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조금 간편하게, 화면 자체는 간단해요, 메뉴 자체는. 그래서 간편신고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뭔가 이거를 다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무튼 큰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부가세 신고는 매출이 얼마인지 매입이 얼마인지를 입력하는데 증빙별로 입력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여기는 보면은 매출이고요. 밑에는 매입이에요. 그죠? 맞죠? 밑에는 매입 공제세액 구하는 거라서 매입인데 이런 걸 좀 친절하게 여기는 매출세액 또는 매출액 입력하는 거라고 써놓고 여기는 매입세액 또는 매입액 입력하는 거라고 친절하게 써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지만 아무튼 이 위에는 매출을 입력하는 거다. 근데 원래는 매출이 얼마인지 그냥 쓰는 거였거든요. 일반 과세자도 그냥 그 기간 동안 지금 신고하는 기간 동안 총 얼마인지 쓰는 것만 있고 간이 과세자도 원래 그랬는데 지금 간이 과세자가 이게 나눠졌어. 작년 6월까지 얼마, 그 다음에 7월부터 7월 이후에 얼마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거를 나눈 이유가 아마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 유형이 새로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일이 늘어났죠. 해야 될 게. 이제 여기다가 매출액을 써야 되는데 매출액을 기간을 나눠야 돼요. 작년에 매출 일어난 거를 6월 30일 이전 거하고 7월 1일 이후에 일어난 매출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매출액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요렇게 구분해서 여기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발행한 게 얼마인지 여기다 쓰고 왼쪽에다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원래는 이제 세금계산서가 있을 텐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니까 그 외에 매출이 얼마인지 여기다 쓰면 되죠. 근데 또 이것도 애매하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텐데 그죠? 그것도 아마 여기다 쓰는 거겠죠? 여기는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내가 좀 제대로 안 된 게 너무 아쉬워.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 뭐 하는 건지? 그러면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았잖아요. 그걸 따로 현금으로 판 건지 신용카드로 판 건지를 정리 안 했거든요. 정리해야 돼. 지금 정리해야 돼. 그걸 정리해서 여기다 써야 돼. 결제를 상대방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돼요? 다 구분해야 돼. 근데 그 자료는 저기 다 넘어와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홈택스에서 다 조회가 되거든요. 매출 자료는. 네. 근데 문제가 스마트 스토어는 결제 대행을 해주잖아요. 네. 뭐 이니시스, KCP 이런 데서 결제 대행을 해주잖아. 네. 그런 자료는 홈택스가 못 갖고 온대. 그래서 홈택스에서 조회가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이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일반 과세자가 오히려 쉽다고. 일반 과세자는 여기서 다 조회가 돼. 홈택스에서 일일이. 그래서 조회해가지고 불러오기 하면 다 입력이 돼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거의 돼. 근데 간이과세자는 보니까 그런 게 없어. 조회하는 게 없잖아. 내가 정리해서 입력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불편한 거야. 간이과세자는. 어쨌든 뭐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다 증빙별로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자료를 다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오면 왼쪽에 정상 관리에 있을 거예요. 정상 관리에 가면 부가세 신고 내역 있죠. 여기 들어와서 기간을 1월부터 12월로 해야 되니까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로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기간별로 매출이 싹 조회가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게 볼까요? 여기 보면은 월별로 4월부터 했으니까 면세 매출이 있네. 면세 매출이 있네. 다 면세로 들어갔네요. 못 팔았어요. 예를 들면 뭐 판 거 아무거나. 파는 거는 그냥 생활용품 팔았는데 생활용품이면 다 과세인데 원래 상품을 등록할 때 면세로 등록했나? 그런 거 같아. 곤란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겠는데. 원래 과세로 해야 돼요. 상품 등록할 때 과세 면세 구분하잖아, 그지? 맞아요. 잘못했는데. 그럼 애초에 싹 다 잘못했구나. 싹 다 잘못했네. 처음부터.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부가세를 모르고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과세가 뭔지 면세가 뭔지 모르니까.
큰일 났다. 이제 1900만 원이나 팔았는데 어떻게요? 그럼? 어떻게 왜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나도 몰라. 어떻게 하지? 그냥 지금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사실 과세거든요. 근데 요거는 전부 다 과세지, 상품이. 네. 과세로 그냥 바꿔서 하면 될 것 같아. 신고가 잘못되긴 했는데 어쨌든 나라도 지금 뭔가 증빙 발급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됐을 거야. 면세로 됐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럴래나? 어쨌든 뭐 그건 모르겠고 요거를 일단은 월별 내역 다운을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 엑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4월부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면세 매출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거 다 과세 매출이니까 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되지 뭐. 그럼 되고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 지금 4, 5, 6월 해가지고 요만큼, 그죠?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해가지고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4에서 6월 매출액이 더하면 요거죠. 그 다음에 7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7에서 12월 매출은 7에서 12월 매출은 이렇게 이만큼 더하면 13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쭉 옆으로 하면은 증빙별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 이만큼. 근데 이것도 현금 영수증이죠.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소득공제랑 지출증빙. 그래서 이렇게 발급한 거, 이거 총 3개. 그러니까 요 3개가, 그죠?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죠. 요 3개. 요 3개가 요 4월, 6월에 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3개의 합이, 홈택스 어디 갔어?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요거 기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안 한 거 기타 매출이 요게 4월에서 6월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려울 건 없어요. 어려울 건 없고. 그래서 요거 3개 합을 구하면 요거 3개 합을 구할게요. 요거 3개 합. 요거 3개 합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3개 합도 구해야 되죠. 요거 3개 합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4월에서 6월 사이에 그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기타 매출은 요걸 입력하면 되죠. 요거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현금 매출은, 아니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은 요걸 입력하면 되죠. 요거 여기다가. 그 다음에 기타 매출은 요걸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끝. 이제 매출 다 입력한 거예요. 구분해서. 어렵지 않죠? 네. 이게 그 스마트 스토어가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 아니고 뭐 다른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매입한 거, 그죠? 매입한 거를 여기다 써야 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회표. 그러니까 내가 매입한 거 중에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여기서 작성하기 눌러가지고 이제 화면이 바뀌거든요.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 화면 가려놓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 여기에서 지금 매입처별로 입력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전자로 받은 게 있다면 조회가 돼요. 전자로 받은 게 있으면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해가지고 내가 매입하고 받은 거예요. 지금 전자로 받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전자로, 홈택스에서 내가 전자로 받은 건 여기 있고, 만약에 종이 세금계산서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를 갖고 와서 이 밑에다가 하나씩 입력을 해줘야 돼. 여기다가 종이 세금계산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사업자 번호를 쓸게. 나한테 받은 게 있다. 나한테 뭐 광고비를 주고 내가 광고를 해줬다. 그래갖고 내가 세금계산서 끊어줬다. 그런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러면 저희 사업자가 나오죠.
그리고 나한테 뭐 한 3건 받았다. 그리고 총 공급 가액은 가격, 상품 가격, 부가세 뺀 거. 근데 간이과세자는 뭐, 그치. 내가 매입한 거니까. 공급 가액이에요. 공급 가액은 상품 가격이에요. 부가세 뺀 금액.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있는 금액 중에서 부가세 뺀 금액을 쓰면 돼요. 그래서 110만 원씩 3번 했으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100만 원에 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씩 3번을 했으면은 3건이고 총 330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부가세 빼고 300만 원 쓰면 돼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런 식으로 쓰고 부가세가 30만 원이 밑에 계산이 되죠. 세액이. 이렇게 하고 입력 내용 추가하면은 종이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입력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하고 입력 완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전자로 받은 게 여기 다 조회가 됐고 위에 종이로 방금 입력한 게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죠? 다른 게 또 있으면 여기다가 또 입력해 주면 돼. 종이로 받은 게 있으면. 네. 그래서 입력하면 여기 다 올라가 계속. 그러면 여기에 다 이제 취합이 된 게 맨 밑에 있죠. 총 11군데에서 37개를 받았어. 총 450만 원을 받은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입력 완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첫 화면에서 여기 보면은 매입한 거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게 얼마인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내가 지금 대충 했으니까 다시 바꿀게요. 종이로 입력한 거는 여기 보면은 종이로 입력한 거는 요거잖아요. 내가 종이로 입력한 거. 선택 내용 삭제 누르면 삭제가 돼요.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 하면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자로 받은 것만 나왔고 혹시 종이로 받은 거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 명세서는 뭐냐면 이제 지출한 거 신용카드로 지출한 걸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네. 혹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했어요? 제 개인 카드 전부 등록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이게 어떻게 일단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건지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신용카드 매출점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매입한 건데 지출한 건데 그죠? 비용을 쓴 건데 신용카드로 쓴 거 그죠? 네. 아마 여기 현금 영수증 쓴 것도 있을 거야.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세한데 여기 또 나와요. 자 여기 화면 들어오면은 신용카드로 뭐 신용카드 매출점표라 그랬는데 이거는 신용카드 쓰면 영수증 이름이 매출점표니까 그런 거고 매입한 거예요.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용을 여기다가 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썼으면 여기에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놨으면 여기서 조회가 돼요. 여기 조회하기를 누르면 내 사업자 번호로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년도 2021년 해가지고 조회하기 누르면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이 사업자 번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지출이면 그냥 이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돼. 네. 근데 이 중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있죠. 네. 그러면 그거는 공제 받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 일일이 다 빼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일이. 그걸 빼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해줘야 돼. 일단 그걸 하고 다시 이 화면으로 올게요. 그래서 잠깐 이제 다시 지금 부가세 신고하고 있는데 다시 신고 납부에 가서 다시 부가세 홈택스 처음 화면으로 갈게요. 신고 납부에 가서 아니다. 조회 발급. 여기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바꿔줘야 되거든. 조회 발급에 가서 밑에 여기 있죠? 현금 영수증 밑에 사업용 신용카드에 들어오면 사업용 여기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이게 있거든요. 요걸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용카드 쓴 거를 공제 받는다는 게 부가세 비용 처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불공제로 바꾼다는 게 부가세 비용 처리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 내역을 다 확인하면서 공제 불공제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 지금 선택해서 왔으니까 요 번호 맞죠? 여기에 이 번호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기별로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1분기 전체를 다 조회를 하면 일단 2021년 1분기에는 없어 쓴 게. 그 다음에 2021년 2분기에 쓴 걸 조회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엄청 많죠? 총 388건이죠? 이거를 다 구분을 해야 돼. 전부 다 공제를 할지 말지. 근데 예를 들면 CU에서 산 거는 개인 소비. 개인으로 쓴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비용 처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불공제 돼 있는데. 불공제 돼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공제로 해야 돼. 만약에 공제로 돼 있다면은 요거를 공제로 돼 있었다면 불공제로 해가지고 변경하기 누르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불공제만 조회를 해가지고 자 지금 불공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공제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CU가 있잖아요. 지금 불공제로 조회를 했는데 지금 다 여기 불공제로 돼 있는 거는 비용 처리 못 받는 거야. 근데 보면은 CU 뭐 족발 롯데리아 막 이런 거야. 이마트 아마 거의 다 사적으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비용 처리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뭐 예를 들면 LG U 플러스 뭐 이런 거는 만약에 통신비다, 뭐 전화비다 이러면 전화 비용은 공제 받아야 되잖아. 이게 전화 비용인지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전화 비용이다. 그러면 전화 뭐 통신 요금, 핸드폰 요금 같은 거는 사업용으로 쓰면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공제로 바꿀 수 있겠죠. 공제로 바꾸고 변경하기 이렇게 누르면 공제로 바뀌거든요. 네.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일일이. 되게 노가다야.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면 애초에 사업용으로 쓸 카드만 딱 정해가지고 그 카드만 홈택스에 등록을 해서 사업용으로 쓸 때는 그 카드를 쓰고 개인용으로 쓸 때는 그냥 등록 안 한 카드를 쓰고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용 카드랑 사업용 카드를 다 등록해 놓으니까 다 섞여 있잖아. 다 등록하라고 배웠어요 처음에. 누구한테? 그 스마트 스토어 가르치는 근데 그게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세무대리인한테 맡겨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좀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대충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세무대리인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 롯데리아 뭐 족발 이런 건 다 빼는 거지. 아니면 이런 게 또 회식비나 접대비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사적으로 쓴 건 다 빼야 돼요 원래. 네.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뭐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불공제를 싹 조회해가지고 이렇게 쭉 넘겨보면서 이 중에서 내가 뭐 딱 이건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보이는 거 있어요? 잘 모르겠죠. 이게 지금 날짜가 오래돼가지고 뭐 이것만 봐선 기억 안 날 것 같아.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몰라.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장부가 따로 있어야 돼. 장부를 써놓고 거기에 맞춰야 돼 사실.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도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서 만약에 쭉 보는데 저기로 할 게 있다, 공제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공제로 바꾸고 변경하기 누르면 돼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당연 불공제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버스예요. 버스는 이제 원래 부가세 공제를 안 해줘. 그래서 당연 불공제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제로 돼 있는 거. 지금 공제 불공제 처음에 선택돼 있는 건 좀 약간 홈택스 마음대로 랜덤하게 돼 있는 거라서 일일이 확인을 해줘야 돼. 지금 공제돼 있는 거 지금 2분기 3달치만 보는데도 304건이야. 이거 언제 다 할 거야 1년치를.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개인이 쓰는 카드를 다 등록해놓고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면 세무대리인이 이거를 정확하게 사업용 지출이랑 사적 지출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방법이 없어. 네. 그냥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라고 얘기 못 하는데 현실은 그렇다. 현실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좀 편하게 하려면, 부가세 신고할 때 좀 편하게 하려면 사업용 지출로 쓸 카드만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만 나와. 개인용으로 쓴 거 등록 안 한 건 여기 안 나오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공제 중에서 불공제 할 게 있으면 빼야지. 이렇게 넘기면서
대충 봐도 홈택스가 기본적으로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쓴 거는 다 불공제로 빼놨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지금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네. 예, 됐다고 치고 이렇게 하면은 요 금액이 다시 홈택스 부가세 신고로 갈게요. 이제 신고서 불러오기 하면 돼요. 이제 아까 한 게 있으니까 불러오기 해가지고 아까 하던 거 신고서 작성 중 이거 선택하면은 불러오죠. 여기서 저장 후 다음 이동 하면은 아까 했던 게 다 있는데 지금 면제되는 매출이 있습니까 했는데 없는 걸로 할게요. 잘못 그 면세 매출 잘못 입력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아까 입력했던 내용이 다 나올 거예요. 네, 다 나오죠 그대로.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매출 매입 금액을 써야 되는데 다시 여기 신용카드 매입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써야 되는데 일단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게 있으면 방금 보여준 것처럼 내가 쓴 거 중에서 공제 불공제를 다 구분해가지고 조회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공제 불공제가 맞게 됐다고 가정하고 2021년 거를 조회를 하면 내역이 나오죠. 요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요 금액을. 이것도 좀 자동으로 입력되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쉬워. 그런 게 자동으로 안 돼. 내가 입력해야 돼. 여기다가 사업용 신용카드 보면은 총 거래 건수는 뭐 예를 들면 11월 달에 75건인데 그 중에서 내가 몇 개야? 19개? 19개는 불공제로 한 거고 나머지 56개만 공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공제 대상 금액이 여기 나오죠. 네, 공제 대상 금액이 여기 나오고 요건 총 금액이겠죠? 지금 요 금액보다 여기 크니까 그죠? 공제 대상 금액이 여기 나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을 여기다가 쓰면 돼요. 지금 1년치 공제 대상 금액이 공급 가액이라고 돼 있죠. 사업용 신용카드의 공급 가액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요 금액 상반기 하반기 다 합친 거 1,519만 6,421원을 여기다 쓰면 되고 세액은 알아서 계산이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네. 어려워요? 아니요.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죠? 네. 거래 건수는 여기다가 총 775건 공제 대상 건수 이렇게 하면 되고 됐죠? 이게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할 때 현금 영수증 끄는 게 있으면은 여기 조회하기 누르면 또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요것도 이제 현금 영수증도 소득공제가 있고 지출증빙이 있잖아. 네. 근데 지출증빙으로 받은 게 여기 다 나와요. 지출증빙으로 할 때 요 사업자 번호로 받은 게 있으면 여기 다 나와. 받은 게 하나 있네요. 하나 받았었네. 4월 달에 8만 원. 그러면 이렇게 조회가 되죠.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건수가 한 건이고 공급가액이 8만 원이니까 건수 한 건, 공급가액 8만 원. 이렇게. 그러면 부가세 8,000원까지 입력되죠? 네. 되죠? 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현금 영수증하고 사업용 신용카드고 지금 그 밖에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혹시 홈택스에 등록 안 하고 쓴 신용카드가 있으면 위에서 이제 따로 그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따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따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빡했다.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안 했다. 근데 내가 이걸 비용 처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건별로 다 입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 정리해놨거든요. 세금 4-2번에 우리 카페 세금 4-2번에 어디 있더라. 지금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불공제 하는 거 여기 있고 여기 감이 있어요. 세금 3-2번 가시면 요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요렇게 이제 카드사에 전화하면 아니면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부가세 신고용 자료 이렇게 엑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요렇게 자료를 받아요. 이렇게 받은 다음에 요 받은 거를 그 거래처 있죠. 내가 결제한 그 거래처 사업자 번호별로 다 취합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메뉴에 있는 게 2개잖아요. 이 사업자 번호에서 내가 2번 결제를 했잖아. 그러면은 이 사업자 번호를 저기다 쓰는 거야. 하나하나. 이거 전부 다 입력해야 돼. 사업자 번호별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다시 홈택스로 와서 저게 지금 내가 신용카드를 쓴 거다. 홈택스에 등록 안 한 신용카드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원 번호에 내 카드 번호를 적어요. 그냥 111 쓸게요. 내 신용카드 번호를 쓰고 내가 이 카드 쓴 거. 그 다음에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요거. 여기에 지금 요 위에 뭐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 요거 2개잖아요. 1168119948 뭐였지? 9948. 네, 이렇게 사업자 번호 쓰고 지금 2건이었죠. 그러면 2건이라고 거래 건수에 2건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얼마였지? 2개 합치면은 공급 가액이 1,000원하고 2,600원이니까 3,6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줘. 공급 가액이지. 세제한도. 네, 이렇게 하면 세액이 계산이 되네요. 이렇게 하고 입력 내용 추가하면 여기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입력해줘야 돼. 내가 쓴 카드의 모든 거래처별로 다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내용이 여기에 또 들어오죠. 그 밖에 신용카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일일이 다 입력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아니니까 삭제할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 네, 이렇게 하면은 매출 입력됐죠. 그 다음에 매입 입력됐죠. 매입이 지금 보면은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거랑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랑 황금 영수증 매입한 거 다 합쳐서 여기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이거 합치면 얼마야? 뭐 한 90만 원 되죠? 대충 90만 원. 그다음에 매입에 대한 부가세가 한 160만 원 정도 되죠? 좀 많은 것 같은데? 매입이 더 많은데? 이제 빼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매출이 대충 1,800, 그죠? 1,900 정도 되고 매입한 게 1,500, 뭐 이 정도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부가세 아니구나, 그죠? 대충 다 합치면은 더 넘는구나. 한 1,900, 2,000 매출이 한 2,000 정도 되죠. 그리고 매입이 다 합치면은 한 1,600, 1,700 이 정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건데 여기에는 매출세액이 없네. 상관없어. 그냥 있는 것만 입력하면 돼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겠어요? 그럼 저는 300만 원 번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따지면 그렇지. 매출은 대충 2,000이고 쓴 게 한 1,700 정도 되니까 1년 동안? 300만 원 번 거예요? 너무 사기인데.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 이거를, 그죠? 비용을. 요거는 나중에 사적으로 쓴 걸 좀 빼. 너무 많이 넣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이럴 수 있죠. 많이 못 벌었을 수 있지. 그리고 어차피 간이과세자는 지금 1년 매출이 4,800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월 평균 매출이 400만 원이 안 넘으면 납부 안 해. 부가세. 어차피 납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대충 해도 돼. 그냥 해도 돼요. 괜히 시간 안 써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부가세 안 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이거 부가세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것도. 근데 이제 나중에 소득세 신고할 때는 또 정확하게 해야겠지. 장부 써서 하면 되고. 아무튼 여기까지 입력됐죠. 매출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매입인데 매입 얼마인지, 매입인데 이제 세금 계산서 매입이랑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입 얼마인지 썼죠.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썼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매출에서는 현금 매출도 써야 돼. 여기에다가 증빙 발급 안 한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다 써야 돼. 왜냐면 그 내는 만큼 내가 쓰는 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여기 써야 돼. 증빙 발급 안 해도 다 써야 돼. 근데 매입에서는 증빙 안 받은 건 안 써요. 부가세 신고할 때는. 왜냐면 여기 쓰면은 그만큼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증빙이 없으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증빙이 있는 거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입만 쓴 거예요. 실제 현금 매출이 매입이 있어도 여기는 안 씁니다. 이제 원래는 요 정도만 입력하면 됐었는데 이제 올해 또 새로 추가된 게 요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6월 30일, 7월 1일 나눈 것과 같은 이유로, 아마도 같은 이유로 이렇게 나뉜 것 같아. 지금 보시면은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은 분, 그죠? 금액 항목에 해당 기간 매입세액 합계 입력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내가 입력했나? 이게 왜 입력됐지? 요거랑 요게 지금 연동돼 있는데 이번엔 또 이거랑 이거랑 합친 금액이다. 그죠?
이거랑 이거랑 합친 금액이 여기 있네. 지워버리고 이걸 지우니까 이거랑 이거랑 합친 금액인가? 이게 뭐지? 1,800만 원이 나오지? 지금 뭔가 여기에다가 지금 쓰라는 게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은 거를 쓰라고 돼 있는데 7월 1일 이후에 공급받은 분을 1,800이라고? 딱 봐도 아닌데? 근데 무슨 값이 온 거야? 아, 안 지워져. 어떻게? 안 지워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그냥 일단 무시할게요. 이게 왜 있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안 되겠다.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제 뒤에 가서 필요하면 다시 와서 하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아, 분명히 오류가 있죠 지금? 이거 뭔가 이거는 분명한 오류고요.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뭔지 더 모르겠어. 이건 뭔지 진짜 모르겠어. 넘어가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고 홈택스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새로 만들면서 뭔가 잘못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지표표. 이거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일단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지표표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입에 섞여 있어서 당연히 매입 쓰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건 매출 쓰는 거예요. 네, 매출 금액 여기는 그죠? 내가 매출 전표 발행한 경우니까. 근데 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 소매업이죠. 네. 그럼 여기 써야겠죠. 근데 여기 쓰는 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신용카드 금액이 얼마인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얼마인지 여기다 쓰는 거고. 그러면 앞에서 매출 썼잖아요. 그 금액을 여기다 쓰는 거죠. 우리 전부 다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었잖아. 그게 각각 얼마인지를 여기다 쓰는 건데 이거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아니고 아까 엑셀로 정리한 거 여기 있었잖아. 여기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이 이제 1년치 다 쓰는 거죠. 여기는 1년치 다 신용카드 매출 요만큼이었고 현금 영수증 매출 요만큼이었으니까 요걸 더하면 돼. 요것만 더해야죠.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요것도 요것도 다 더하자 한 번에. 여기다가 이걸 다 더해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럼 요게 신용카드 매출이고 요게 현금 영수증 매출이죠. 그래서 요 금액을 과세 매출이니까 신용카드 매출은 13176,922 이렇게 쓰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매출은 56253556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나머지 해당하는 거 없잖아. 요렇게 쓰고 여기서 조회가 여기서도 되네. 근데 여기서 조회가 원래 돼야 되는데 지금 조회가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그 결제 대행 원래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은 다 조회가 돼야 되거든 홈택스에서. 근데 지금 결제 대행 사업자를 통한 매출은 결제가 안 돼.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쪽 통해서 이렇게 지금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조회해가지고 그거 취합해서 내가 직접 입력해줘야 돼.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당연히 조회되고 아까 조회했던 그거랑 똑같이 조회될 거예요. 조회하면 이렇게 조회되죠. 근데 아까는 이거 현금 영수증 매출이니까 똑같이 조회되죠? 스마트 스토어에서 본 거랑 5774125 그죠? 왜 달라? 다른 매출도 있어? 이게 잠깐만 부가세 포함한 건가? 다 부가세 포함한 건데? 다른 마켓에서 판 것도 섞였나? 다른 마켓이 있어 이 사업자 번호로? 조금 잠깐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까지 해야 돼요 원래. 그거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지금 조회되잖아요, 그죠? 요거랑 값이 같아야지 당연히. 조회하면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조회되잖아요. 요 값이랑 같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조금 더 있을 거야. 입력 완료해서 요 위에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여기 매출에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것만 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 금액 그 다른 스토어 거
지금 6월 3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구분해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인지 지금 현금영수증 한 10만 원 정도 더 있는 거 더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쇼핑몰에서 현금영수증 여기구나 여기에 더해주고 신용카드 매출도 있으면 여기 더 더해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넘어갈게. 왜냐면 어차피 지금 월 평균 매출 400만 원이 안 넘으면 지금 4월 달부터 했으니까 4, 5, 6, 7, 8, 9개월이잖아. 9, 4, 36, 3,600만 원. 매출액이 3,600만 원을 안 넘으면 어차피 부가세 안 내. 나중에 수정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됐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다 썼잖아 매출액. 네. 근데 여기다 지금 또 하고 있잖아. 네. 왜 이렇게 또 하는 건지 알겠어요? 글쎄요. 모르겠죠. 이거 하는 이유가 저거 때문이에요. 이 밑에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요거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매업이나 뭐 음식점업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저기 소비자한테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했을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 이렇게 판매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매출액이 똑같이 2천만 원이 있어도 이거를 다 사업자한테 판 거면 세액공제를 안 해줘. 세금을 안 깎아줘. 근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파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받았어. 그러면은 세금을 좀 깎아줘.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좀 많이 쓰라고 결제를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만든 제도인데 아무튼 그거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800만 원 입력을 하면은 지금 매출이 이것도 구분해야 돼. 6월 30일 이전 매출은 지금 1,800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다 쓰면 자동으로 바뀌려나? 이렇게 하면 안 바뀌네. 아우 진짜. 이렇게 또 구분을 해야 되죠. 얘는 또 왜 공제세액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줘야 돼요. 이 1,800만 원 매출이 6월 30일 전에 얼마였는지 6월 30일 이후에 얼마였는지 구분을 해줘야 돼요. 대충 할게요 그냥.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나? 여기 60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600으로 하자. 이 금액을 쓰자. 600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650이라고 할게요. 그럼 또 여기다가 이거 써야 되잖아. 차액. 아니 계산 좀 자동으로 해주지 진짜. 모르겠다. 12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를 이만큼 해주겠다는 거야. 650만 원어치 카드 결제했으니까 세금 84,500원 깎아주겠다. 요만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1,200만 원어치 팔았으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팔았으니까 이제 요만큼 해주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간이가세자는 2.6% 세액공제 해줬었거든요. 근데 7월부터 다 1.3%로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1.3%만 해주는 거예요. 원래 30만 2천 원 해줬어야 되는데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세액공제를 요만큼 해주는 거야. 84,000원이랑 15만 원 합쳐서 한 24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예정 신고를 했거나 예정 고지를 받은 세액이 있으면 여기 조회될 거예요. 없으면 처음에 화면에서 조회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조회한 값 입력하면 되는데 예정 고지 낸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신규 사업자는 없거든요. 입력 완료 하면은 또 까다롭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발행분 금액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금액은 같아야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지. 이거 그냥 쓰면 되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쓰면 되겠다. 1264 이거 쓰면 되네. 되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있어요.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했어. 그러면 이건 문제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공제세액,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더 크면은 돌려주거든요. 그거 환급해줘요. 근데 이제 이런 세액공제는 환급은 안 해주는데 지금 수정하려면 확인 누르면 지가 알아서 수정해주나 보다. 이렇게 하면은 다 빵원 됐죠. 그러니까 지가 해줬네. 그죠? 빵원으로 바꿔줬어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거를.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면 여기까지 혹시 따라오고 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해요. 왜 빵원 해야 돼요?
왜 그거 빵원? 방금 빵원한 이유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원래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거든요. 네.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인데, 그러니까 내가 매출세액이 뭐냐면 매출을 일으키면은 손님들한테 부가세를 받잖아. 네. 그걸 내가 내야 되는 거야. 매출세액이야 그게. 네네. 그걸 내야 돼. 매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한 50만 원이 나왔어. 근데 밑에 막 해보니까 매입세액이 더 커. 공제받은 게 더 커. 매입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이고 아까 뭐 신용카드 발행공제 해가지고 세액공제 받는 게 뭐 30만 원이야. 네. 그러면 매입세액 40에 세액공제 30에 하면 70만 원이잖아. 네. 공제받는 게 더 크잖아. 그치?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내문이 뜬 거야 아까. 그래서 알아서 그 아까 그 공제 세액공제 30만 원을 10만 원으로 줄여준 거야. 그냥 다 빵빵빵 숫자 조정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세액 50하고 매입세액하고 그 세액공제 받는 걸 다 합쳐서 50 이렇게 맞춰준 것 같아 지금. 그러면 이거 두 개 빼면 그냥 빵원이잖아.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낼 세금이 없거든. 나도 설명하기 되게 어렵다 이거. 아니, 이게 진짜로 간이과세자 신고하는 게 더 어려워. 일반 과세자 설명하는 것보다 간이과세자 화면이 훨씬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왜냐면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아 솔직히. 화면 자체를 너무 대충 만들었어 신고하면은. 차라리 일반 과세자는 체계가 있거든요. 탁탁탁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하기가 되게 좋은데 간이과세자는 너무 중구난방이야 지금. 봐도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 이해돼요 방금 설명한 게? 이해 안 되면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 아니에요. 이해돼? 네. 여기까지 또 뭐 따라오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한번 정리해줄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메뉴가 3번에 왔네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날짜 구분을 해놨어. 6월 30일 이전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이라는 거 뭔지 알아? 들어봤어? 아니요.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무슨 세금을 낼 때는 항상 그 세금을 내는 기준 금액이 있어야 되거든. 네. 그걸 과세표준이라 그래. 예를 들면 뭐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1년 동안 번 그 소득의 합 비슷한 개념? 얼마 벌었는지 뭐 그런 게 이제 과세표준?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아니요. 알겠어? 네, 말은 이해. 과세표준이 그거야.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금액. 근데 부가세에서는 일단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중요한 거거든. 그게 내가 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이라고 생각해도 돼. 거의 비슷한 개념이야. 네. 그래서 여기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돼 있으면 매출액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매출액하고 매출세액 구하는 거. 그게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내리면 공제세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게 이렇게 매입할 때 낸 부가세 공제해주는 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뭐 이런저런 세액 공제해주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세금 빼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여기는 내가 빼야 되는 세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매출세액 구한 거 여기 26만 원이 내가 내야 되는 거고, 이 밑에 공제세액에서 구한 거 26만 원. 숫자를 맞춘 거예요. 이게 원래 더 컸는데. 네. 그죠? 왜 이걸 굳이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과세자는 이게 더 크면 그냥 마이너스해서 환급해줘요. 물론 세액공제는 안 해주는데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해줘요. 간이과세자는 안 해주고. 아무튼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는 이렇게 매출이 얼마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해당하는 항목에다가 소매업이고 6월 30일 이전에 소매업 600만 원, 7월 1일 이후에 소매업 1,300만 원 이렇게 해놓은 거고, 부가세는 원래 10%잖아요. 그러면은 1,300이면 여기 130이 찍힐 텐데, 근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율이 이것 때문에구나. 기간 나눈 게 이것 때문에 나눴네. 나 이 기간을 왜 나누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것 때문에 나눈 거예요. 이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거를 올렸어.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는 원래 매출의 10%가 부가세잖아. 네. 그거 알지? 네. 부가세가 원래 10%잖아. 600만 원이면 60만 원이 세금이란 말이야. 네. 근데 간이과세자는 거기에다가 한번 요걸 곱해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업종에 따라 다른데, 지금 업종에 따라 다르죠? 이 업종은 5%, 이 업종은 10%, 이 업종은 20% 이렇게 달라요. 네.
근데 지금 소매업이니까 10%란 말이야. 그러면 10%에 10% 곱하면 1%잖아. 네. 그래서 1%야.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이. 이해돼? 네. 그러니까 640만 원에 1%면 64,000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작년 7월에 바꿨어. 올렸어. 이거 업종별 부가율이 원래 5에서 30%였는데 15에서 40%로 올렸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15에서 40%로 올렸잖아. 그래서 소매업은 원래는 1%였는데 부가세가 1.5%가 된 거야. 이거에 1.5%. 이거 하려고 바꿨네. 이거 하려고 구분하라 그런 거네. 간이과세자 이거 하려고. 이 기간을 왜 나누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때문이에요. 부가율 때문에. 부가율이 작년 7월. 부가율을 차라리 올해 1월 1일부터 올리지. 올릴 거면 굳이 7월 1일부터 올려놔가지고 아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나?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이게? 하여튼 부가율이 올라서 그렇고요. 부가율이 다른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가 이렇게 되는 거야. 1,900만 원이면은 원래는 이제 뭐 10%, 뭐 15%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15% 올해 거 내년에 신고할 때는 굳이 이렇게 안 나누겠다. 부가율이 이제는 요걸로 똑같으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나눠가지고 부가세를 이렇게 따로 구했고 요걸 더하면 26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매출 부가세고요. 간이과세자도 원래는 이거 내야 돼요. 근데 이거 내기 전에 이제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다 봐가지고 매입세액을 구해서 차액을 내는 거죠. 근데 어차피 매출액이 월평균 매출이 4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00으로 신고하니까 부가세는 어차피 납부 면제예요. 뭐 어떻게 신고하든 상관없어. 근데 어쨌거나 공제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게 진짜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가 7월 1일에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7월 1일에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입 세금 계산서 받은 것도 지금 근데 매입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전에는 10% 해줬잖아. 1%. 그러니까 똑같이 해줬거든 이거랑 5에서 3%, 0.5에서 3%를 공제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도 5에서 3%를 부가세를 과세를 했지만 매입에 대해서도 5에서 3%를 공제를 해줬단 말이야 원래. 네. 그래서 지금 6월 30일 전권은 1%라 그랬으니까 160만 원에 대한 1% 어디 갔냐? 1% 원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깎은 것 같아. 이거 숫자 맞추려고 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래 이거 1%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뀌었어. 7월부터 일괄 0.5%야. 매입은 이런 거 없어. 원래는 매입에 대해서도 이렇게 업종별로 다 구분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대로 하면 1.5에서 4%를 공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 무조건 0.5%만 공제해줘요. 요거 계산하면 0.5% 맞을 거야. 대충 보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고. 그래서 매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이 매입세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해주는 거는 아까 입력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은 26만 3천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이해돼? 내 지금 되게 많은 개념을 얘기해가지고 이해가 돼요? 얘기하는 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다행이다. 이제 알겠네. 왜 이거를 구분해서 입력하는지를 이제 알겠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고지 뭔지 알아? 예정고지? 미리 고지하는 거. 네. 간이과세자도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그러니까 매년 1월에서 12월 부가세를 1월 달에 내잖아. 네. 근데 그 중간에 7월 달, 6월 달, 7월 달, 6월인지 7월인지 7월일 거예요. 7월 달에 7월이에요. 7월 달에 그걸 해요. 예정고지라고 해서 그 지난 1월에 냈던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서로 날려요. 그냥 네. 미리 내라 이거야. 네. 올해 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작년하고 비슷할 테니까 미리 내라는 게 있는데 신규 사업자니까 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고, 냈던 사람들은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산세 낼 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가산세 낼 거 있으면 뭐 여기 뭐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면 돼. 그 금액이 얼마인지 쓰면은 알아서 여기 세액이 나와요. 그러면 자진 신고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는 뭐 특별히 가산세 낼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뭐 어차피 납부할 세액도 없는데, 근데 가산세는 마이너스로 내긴 내야 되죠. 내긴 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데 우리는 세금이 없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명세. 수익금액이라는 거는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 합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매출액, 그죠? 네.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 이외에 또 수익금액으로 넣어야 되는 게 있으면 여기다 써야 될 수 있는데 뭐 면세 수입이 있으면 넣어야 되고. 한번 눌러볼게요. 작성하기 눌러보면은 과세표준의 명세서를 쓰는 거고, 여기 보면은 아래 입력사항에서 입력한 금액의 합계는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 이거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고 돼 있고, 이 금액, 그러니까 매출을 지금 1,900만 원으로 신고했잖아. 앞에서 입력했잖아. 네. 근데 그게 이제 업종이 지금 우리는 요거 전자상거래업 하나지만 여러 개 업종이 있으면 여러 개 업종별로 이제 나눠서 입력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업종이, 이 사업자에 다른 업종이 있다 그러면 그 업종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고, 그 업종의 매출이 8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를 좀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800을 빼야지 여기서. 네, 이렇게 하면은 되죠. 업종별로. 그래서 이 업종에는 얼마, 이 업종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신고하라는 건데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업종별 매출이 얼마인지 명세서 쓰라는 거고, 면세 수입이 있으면 면세 수입 쓰라는 거고.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매출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 이거는 환급 받을 때 여기다가 환급 받을 계좌번호 쓰면 되고, 영세율은 수출하는 경우에 이제 영세율 쓰면 되는데 우리 해당 안 되니까 요 정도로 할게요. 관련돼서는 영세율이나 뭐 다른 것들은 다 따로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신고서 입력 완료 누르면, 그 다음은 신고서 제출이죠. 그래서 올려보면은 요약이 나오고, 이렇게 요약이 나와요. 신고 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해가지고 매출세액, 내가 낼 세금, 낼 부가세가 총 26만 3천 원인데 공제세액이 26만 3천 원이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낼 게 없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이면 어차피 납부 의무 면제야. 그죠? 네. 예, 간이과세자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밑에 총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금은 빵원입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하면 끝나는 거야. 부가세 신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눌러볼까? 제출해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네. 납부만 안 하면. 제출하면 끝. 하는 김에 해보죠. 접수증을 확인한 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뭐 저기에 들어가면 이제 접수한 거, 제출한 거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접수증 뭐 이렇게 신고됐다는 게 나오고, 접수 상세 내역 확인하기 누르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신고 내역 조회 이거 누르면 화면이 넘어왔네요. 요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 언제든지 부가세 신고로 들어와서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 한 건데, 이 위에 보면 신고 내역 보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신고 내역 있죠? 여기에서 내가 신고한 날짜 포함해가지고 조회하기 누르면 밑에 나오죠. 방금 신고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되고, 이거 이렇게 신고해도 다시 신고할 수 있어. 신고해도. 그러니까 신고했는데 납부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신고했는데 세금 납부할 게 있으면 납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납부까지 해버리면 다시 신고하기가 좀 복잡해.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좀 복잡한데, 납부 안 하면 그냥 여기 부가세 신고 납부에 부가세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 사업자 번호로 조회하면, 간이과세자, 이거 하기 전에 저기 조회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조회로 들어가서 조회하기 누른 다음에 요거 접수증 보기 하면 아까 그 접수증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신고한 거 내역 나오고, 납부할 게 있으면 납부할 금액이 여기 나오나? 여기 아니고 납부서, 납부할 게 있으면 납부서가 있어서 여기 고지서 출력되거든요. 이거 보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거를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세 들어가서 간이과세자로 들어가서 정기신고 들어가서 요거 방금 신고한 거잖아. 네. 확인을 눌러.
그러면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습니다. 다시 작성하시겠습니까? 하면은 확인 누르면 그거 날라가고 다시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시 하려면 그렇게 다시 하고요. 근데 지금 뭐 다른 거 있긴 한데 저 정도 신고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다른 쇼핑몰 것까지 해가지고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근데 어땠어? 지금 부가세 신고 해봤는데 어때? 한두 번 해보면은 금방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 네.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부가세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 사실 이 화면 바뀌고 처음 보는 거라서 뭐 부가세 신고 화면을 제가 뭐 자주 볼 일도 없고, 간이과세자 하면은 작년에 한번 보고 지금 한번 보는 건데, 사실 처음 봐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가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뭐 메뉴가 어떤 메뉴가 나오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이거 신고하는 거를 뭐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부가세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여기 세금 0번 세금의 정석 여기에 들어가시면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요거를 꼭 보세요. 요거는 봐. 요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네. 좋을 거야.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